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의 장세가 급변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장세를 좀 정리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주말부터 벌어진 일들을 천천히 정리해 볼게요. 가장 주목해야 될 이슈는 커브죠. 커브에서 이더풀이 돌아가는데 이 네트워크가 해킹당함으로 인해서 큰 금액들이 유출되었습니다. 즉 해커 손에 넘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커브는 덱스이기도 하면서 자재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커브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3일 동안 35% 정도 폭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자세히 조사해 보면은 한 2조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정도의 TVL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킹당한 금액은 6천만 달러쯤으로 이 TVL과 비교해 봤을 때 4%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4% 정도로 이만큼 하락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네트워크가 해킹당하는 거는 그렇게 가볍게 여길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치하고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간대에 비트코인도 좀 가격 변동을 크게 가져갔었는데, 우선 처음에는 비트코인의 저가가 뚫리는 식으로 차트가 나왔고, 현재는 기존 매물대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차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을 좀 자세히 보면은, 번외로 설명드릴 것은 이 장 안에서 초전도체 이슈도 포함돼서 이런 차트가 나왔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주말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얘기고, 이 이슈들은 어떻게 끝났나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외거래로서 어떤 식으로 교환을 했는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는 지금 현재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커브 쪽에서는 사실 이번 이슈를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는데, 커브 코인을 담보로 묻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을 받았어요. 그 규모가 한 1억 달러 정도를 대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여기에 적혀 있다, OTC 물량이 여기에 적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 문제의 단기 충격을 흡수 완료했다, 즉 손실날 부분을 좀 메꿨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단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담보로 빌려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담보로 빌려준 코인이 매도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앞으로 24년도 상반기까지 영향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후부터라고 표현했는데, 지금부터는 해결 완료냐 리스크 잔존이냐 싸움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한 번에 그냥 나락을 보내야 되는 이슈를 그냥 천천히 타격을 입을 만큼 좀 분산했다라고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아직 잔존하고 있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이슈가 비트코인과 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비트코인을 분석할 때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초전도체 이슈는 비트코인을 분석할 확률이 1이라고 하면은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정도로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슈가 있었다쯤으로 초전도체 이슈는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단기 분석입니다. 해외 분석가들은 지금 현재 차트의 형태를 1번과 2번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현재 차트를 폴링 웨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구역과 2번 구역에서 폴링 웨지로 떨어진 다음에 상승을 했다. 2번도 폴링 웨지로 떨어졌는데 지금 현재 상방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 이 폴링 웨지 형태의 경우에는 고점을 좀 빠르게 내리고요, 기울기가 하단이 완만한 형태로 진행이 됐을 때 버티는 물량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상방 이탈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패턴입니다. 저에서는 2번 패턴으로 나오고 있다로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단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오늘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부터는 제 생각 좀 얘기하겠습니다. 좀 듣기 거북할 수도 있으니까 지루한 얘기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 한 2분 전까지로 돌려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영상에 현재장에 대한 솔직한 표현을 드렸습니다. 약세장이니까 괜히 분석하지 말고 그냥 내려갈 때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영상 댓글에 인신공격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저는 댓글에 대해서 반응을 거의 안 해요. 왜 그런 거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반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별로 관심도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는 입장에서도 과연 그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좀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재미가 있을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반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인신공격에서 뭐 대학 얘기, 돈 얘기, 얼굴 얘기, 뭐 대학교도 못 나왔을 것 같다, 돈도 없을 것 같다, 얼굴은 왜 공개를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저는 보통 그런 악플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보통 표현을 할 때 자기 삶 안에서 자기가 들었던 것, 내가 댓글에서 봤던 얘기들, 그런 것들을 뇌로 학습하고 자기가 표현할 때 사용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쉽게 말하면 좀 가방끈이 짧다, 너 대학도 안 나왔지 한 사람은 높은 확률로 저학력자일 확률이 높고요. 뭐 돈이나 외모에 대해서 뭐 지적을 하는 사람은
돈이나 외모가 부족할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악플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댓글에 대해서 좀 기분 나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은 이렇게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진짜 불쌍해 보였고 이제는 그런 댓글 볼 때마다 좀 그러려니 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반박을 해볼게요. 둘 다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돈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2017년 2월 14일 제 첫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입니다. 사업자는 아직 들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1, 2년 뒤에 사업자를 만들었는데 이유가 있어서 좀 돈이 필요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6년도부터 시작을 하고 1년 뒤인 17년도부터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수입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냥 병적으로 유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금액으로 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 낮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때는 좀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기 때문에 가끔 얘기를 하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안다고. 근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미 찍어 놓은 프로그램을 라이센스 값으로 한 달에 500 이상 가져갔었어요. 그냥 꾸준히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건 지금이라도 할 수 있고요. 이것처럼 2017년이면 한 6년 전 아닙니까? 6년 전에도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한 500에서 1,000을 벌었던 사람인데 이런 저한테 키보드나 끄적여 있는 게 인생의 전부인 잉여인간 같은 사람들이 돈 얘기를 해요. 제가 그걸 듣겠어요? 저는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 댓글을 보면서 그냥 자기 반성이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근데 혹여나 이 반대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나는 악플을 달았는데 나는 잘 살아. 그럼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반응해 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은 아닐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해당 사항 없으면요. 그냥 이상한 글 적지 말고 입 닫고 그냥 영상이나 보세요. 이게 그냥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텐데 반감기가 앞으로 한 8, 9개월 정도 남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개월 정도는 약세장을 가져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 장 안에서 뭔가 해보려는 게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잘하는 트레이더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성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근데 제가 위에 표현한 이 인신공격을 하는 사람들보다 진짜 더 멍청한 게 이 장을 굳이 열심히 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3개월도 못 참나 싶고 과연 얘들은 군대를 어떻게 버텼나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냥 천천히 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말에 따라 누군가는 내려갈 때 살아, 누군가는 밑에서만 살아, 누군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의미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그냥 3개월 동안은 그냥 살아는 거예요. 차트가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진짜 상관없고 그냥 살아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방향성이 의미 없다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차트가 어차피 내려가도 20K 이하로는 절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려가더라도 마이너스 30%거든요. 지금 현재가로 긁어도. 그럼 이거를 분할 매수하면 15에서 20%까지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나리오가 안 먹혀서 그냥 올라갈 때 사더라도 그렇게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양빵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네. 저는 진짜 한심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사라고요. 몇 번을 말해요. 입 닫고 사세요. 매수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방향성 의미 없고 약세장에서 방향성을 해석하는 것만큼 의미 없는 일도 없다고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현명한 판단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나중에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얘기예요.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 사실 오늘 영상이 대다수 90%는 좀 거북할 거예요. 90%도 아니야. 한 99%는 거북할 거예요. 나는 영상 잘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잘 보는 시청자분들한테는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과 별개로 이렇게 무르르이고 좀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걸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동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길을 잘못 들여드리면 약간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쯤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정 댓글 찰리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시청 감사드립니다. 편경장이었습니다.